매사에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장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장자의 철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본래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억지로 바꾸거나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사상에서 상선약수의 개념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포용하며 자신을 낮춰 강과 바다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때로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불화, 직장에서의 경쟁 등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장자는 이런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태도를 제안합니다. 물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유연함을 유지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인간관계는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관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올가매게 됩니다. 상선약수의 개념처럼 부드러움 속에서 강인함을 찾고 낮은 곳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스스로의 본질은 잃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지만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되면 자신을 잃고 말 수 있습니다. 장자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관계의 균형을 잡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이 거침없는 흐름 속에서도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거나 감싸며 새로운 길을 찾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선약수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관계를 보다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방의 본질과 관계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자의 철학은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는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상선약수의 태도로 자신을 대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타인과도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선 내면의 갈등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자의 상선약수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선약수의 유연함과 포용력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자연스러움을 따르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종종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진심보다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설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됩니다. 장자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모든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에서 자연스러움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자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포정해우 이야기입니다. 포정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소를 해체하는 일을 해왔지만 그는 단순히 기술로서 그것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의 뼈와 근육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여 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작업했습니다. 그의 도구는 수년간 무뎌지지 않았는데 이는 억지로 자르거나 갈라내지 않고 자연스러운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마찰이 생기고 결국에는 관계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관계를 이어간다면 마찰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압박감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때로는 우리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장자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그 관계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참된 관계는 서로의 본질을 존중하며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자의 에피소드 중 하나는 호전몽입니다.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깨어난 뒤에는 자신이 장자인지 아니면 장자가 되어 꿈을 꾸는 나비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들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자칫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인간관계에서 비움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비워낼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인간관계도 무리 없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의무감이나 강박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장자는 무의자연의 개념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자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도한 노력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는 충동을 느끼지만 때로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새로운 길을 찾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좌망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잊고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본질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낳고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태도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장자의 철학은 단순히 관계를 맺고 끊는 기술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태도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장자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기반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유성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종종 오해와 갈등을 낳으며 관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장자는 상대방의 본성을 존중하고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조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거대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너무 크고 뒤틀려 있어 목재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나무꾼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나무는 쓸모없다고 여겨졌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오히려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유용함과 무용함의 기준이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될 뿐 존재 자체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타인을 유용성과 쓸모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종종 우리의 기준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자신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사람마다 각자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일깨웁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좁은 시야와 고정관념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한 장자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평가와 판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물론 편에는 바람을 느끼며 즐기는 헛개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헛개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람을 즐기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행복과 방식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줍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대도무문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도는 하나의 특정한 길로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길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은 그들만의 경험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타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더 쉽고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철학은 그러한 단편적인 판단을 경계하고 상대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상대방을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본질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판단을 멈추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로움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합니다. 장자의 무심의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장자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의무와 필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장자의 철학에서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태도는 우리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장자가 가르친 대로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때
진정한 조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집착하지 말라. 장자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착은 종종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모든 만남과 이별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집착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이며 결국 스스로를 얽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떠남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삶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착은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장자는 대붕과 매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집착의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대붕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반면 작은 매미와 비둘기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관점에서 대붕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각자의 삶과 관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은 대붕과 매미처럼 서로의 고유함을 간과하게 만들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관계 자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나비의 꿈에서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 이야기는 존재와 변화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그 경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떤 관계가 현실이고 어떤 관계가 일시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은 종종 우리가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나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 하고 그 채움이 사라질까봐 두려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관계의 유효 기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유의 편에서 그는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며 고정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순수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긴 편에서는 무심의 태도를 통해 관계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관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경험하는 자유는 단순히 감정적 해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 전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장자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의미를 더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안정과 소속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착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자의 철학은 인간관계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유와 조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해 더 큰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강조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태도는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4.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장자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상대를 억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마저도 그 관계에 갇히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고유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장자의 철학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관계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통제하거나 자신에게 맞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사랑과 소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편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존재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를 소유하려 한다면 그 자유로운 본질을 억압하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혼돈 이야기는 소유하려는 욕망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제왕은 중간에 있는 혼돈의 제왕에게 구멍을 뚫어 사람처럼 만들려다 혼돈을 죽이고 맙니다. 혼돈은 그 자체로 조화롭고 완전한 존재였지만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욕망이 결국 그를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를 자신의 기대와 욕망에 맞추려 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의 본질과 조화를 잃게 됩니다. 관계의 균형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장자는 대붕과 매미 이야기를 통해 존재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대붕은 거대한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가며 매미와 비둘기는 그런 대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미와 비둘기는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붕을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장자는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도 각자가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다양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상대를 자신의 틀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자신도 속박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안과 두려움에 가둡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장자는 이러한 집착이 인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나비의 꿈에서 나비와 인간의 경계를 흐리며 존재의 자유를 강조한 것처럼 장자는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은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고 더 깊은 이해와 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장자는 관계의 조화를 위해 무의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무의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의의 태도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관계에서 나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난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장자는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할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인간관계에서
소유와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조화를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실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5.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아라. 장자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악화시키지만 고요함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잠시 멈추고 고요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친구와의 오해나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은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 큰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감정이 더욱 격화되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우화의 왕 이야기를 통해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우화의 왕은 모든 생명을 품으면서도 아무런 소란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는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요함은 단지 갈등을 피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장자의 소유의 편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대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붕은 하늘을 날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고요함은 감정적 혼란 속에서 우리를 중심에 머물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러한 태도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두 친구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친구는 강물을 건너는 다리에서 아름다움을 찾았고 다른 친구는 그 다리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논쟁했지만 결국 그 논쟁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예를 들어 다툼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요함을 유지하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대종사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대종사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장자는 고요함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관계의 조화를 가져오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예로 들며 고요함이 어떻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자연 속에서 바람이 멈추고 강물이 잔잔해지면 모든 생명체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고요함은 갈등을 가라앉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장자의 철학은 현대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반응과 빠른 해결책을 요구받지만 때로는 멈추고 고요함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갈등의 중심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러한 고요함을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며 갈등을 넘어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높은 지혜와 조화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강조한 자연스러움, 존중, 자유로움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거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은 갈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대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각자는 고유한 가치와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장자는 자연 속 모든 생명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듯 인간관계에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또한 자유로움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장자는 소유하려는 욕망이 관계를 속박하고 서로를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삶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얽매는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장자의 가르침은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점과 실패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장자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장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 속에서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자의 철학은 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하며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장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장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태도로 관계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넘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평화를 제공합니다. 장자가 강조한 자연스러움, 존중, 자유로움의 가치는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자체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국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장자의 지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